우선 제일 먼저 뭐부터 보시죠. 여기 있는 대로. 희망하는 모집 단위. 희망하는 모집 단위의 50%나 70% 컷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저거부터 하는 겁니다. 저거부터 하는 건데 여기에 이 핵심은 상대적인 높낮이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상대적인 높낮이 중심. 그래서 이 학과의 어떤 의미에서는 입결 기준의 서열이죠. 그 입결 기준의 서열을 이렇게 쭉 한번 보는 겁니다. 단 입결 부분의 그 입결 기준의 그 서열을 볼 때는 최소 3년치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3년치에 최소 3년치의 입결의 그런 흐름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 3년치를 이렇게 상대적인 높낮이로 이렇게 상중하로 이렇게 나눠서 보다 보면 상에 계속 있는 애들이 있고 하에 계속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그런 양상을 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무전공 모집 때문에 그 무전공 모집 때문에 학과들의 그러니까 다른 모집 단위들에게 인원을 꼬오다 보니까 이렇게 꼬오다 보니까 실제로 모집 정원이 입학 정원 자체가 뭐 20명에서 15명으로 줄었으니까 전형별로 되는 인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전년도 입결이 그대로 이렇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 숫자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향성, 그러니까 위에 있는 모집단위, 중간에 있는 모집단위, 아래에 있는 모집단위는 올해도 위, 중간, 아래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경향성을 보고 올해 지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중간 정도가 어느 정도일 것 같다라고 하는 예측이 몇몇 사람들의 예측이 일치하더라. 그러면 내가 쓰는 과는 중간이 아니라 아래쪽인데 아래쪽에 있는 그 과는 여기보다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가지고 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모집 단위별로 얘는 얘보다 높고 얘는 얘보다 낮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블록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 원서를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두 번째는 50% 컷과 70% 컷 사이의 간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50% 70% 컷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 좀 보는 부분이 필요한데 교과 전형에서는 저걸 통해서 밀집의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와 70%의 간격이 좁다면 이게 굉장히 이 부분에 밀집해 있구나. 이 부분이 이렇게 넓다면 이 사이가 아니라 더 앞쪽에 뭔가 위치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들으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50%와 70% 컷 사이에 간격이 이렇게 좁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굉장히 많이 집중해 있다, 애들이. 그런 뜻으로 교과 전형에서는. 근데 만약에 이게 50% 70% 컷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이게 이 앞단에 뭔가 집중이 됐고 여기서부터는 드문드문 애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그런 50% 70%의 간격을 통해서 그걸 하나 알 수 있다.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전형에서의 50%와 70% 컷 사이는 서류나 면접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50% 70%가 벌어져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서류와 면접의 영향력이 큰 거구나. 면접은 없고 서류 전형으로만 이루어지는데도 교과 성적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는 서류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구나. 근데 이게 이렇게 붙어 있다는 얘기는 서류의 영향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구나. 그러면 이거는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좀 많은 이렇게 합격자를 가려내는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구나. 뭐 이 부분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집의 정도를 보는 게 교과 전형이에요. 근데 서류나 면접의 영향력을 본다. 이거는 아까 뭐였죠? 서류나 면접의 영향력을 본다라는 건 반드시 종합 전형이라고 할 수만 없어요. 왜냐하면 교과 전형에도 뭐가 있으니까 교과 전형에도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죠. 그쵸? 예, 교과 전형에도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서류와 면접 영향력은 교과 전형이기, 종합 전형이 대체로지만 종합 전형이기도 하면서 교과 전형의 일부가 저런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제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하나 해두고 계시면 됩니다. 중앙대학교의 2024학년도의 결과인데, 저라면 몇몇 이렇게 그 관심 있는 모집 단위가 있다면요. 그 관심 있는 모집 단위가 있다면 저라면 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학부에
50%와 70%컷 차이는 0.07이 차이가 나는데 탐구형은 1이 차이가 나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광공부학부를 한번 보시면, 광공부학부는, 융합형의 50%컷과 70%컷 사이가 0.07이 차이가 나는데, 탐구형은 0.36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는 융합형의 면접이 있었고, 탐구형의 면접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합형이 판단하는 평가 요소하고, 그리고 탐구형이 평가하는 평가 요소가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탐구형은 어떤 이게 탐구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데 반해서 융합형은 종합성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꾸만 뭐에 집중을 하시냐면 얘는 1.8489인데 얘는 3점대, 얘는 1.9, 2.04대인데 여기는 2.33, 2.43이라서 무조건 탐구형이 내신이 낮다. 여기만 자꾸 집중을 하시는데 그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그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 둘의 격차의 차이를 보면 전형의 특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 개의 모집 단위를 보면 세 개의 모집 단위는 50%와 70%컷 사이가 융합형이 더 큰 거거든요. 융합형이 더 크고 탐구형이 더 적거든요. 그 차이가. 근데 이 9개의 모집 단위 중에서 제가 예를 든 9개의 모집 단위 중에서 6개의 모집 단위가 오히려 크고 탐구형의 차이가 더 크고 50% 70%컷 사이의 차이가 탐구형에서 더 크고 융합형에서 더 적은 거예요. 그러면 많은 모집 단위들이 탐구형에서 오히려 서류의 영향력이 좀 더 크고 융합형에서는 서류의 영향이 조금 더 적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를 어딜 볼 거냐면 여기를 볼 겁니다. 충원 합격 순위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원 합격 순위를 확인해야 되는데 충원 합격 순위가 올해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충원 인원, 총합격 인원, 예비 번호 등으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교가 있으시면 반드시 학교에 전화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철학과가 4명 모집에 1명이 충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충원 인원일 거예요. 성균관대는 총합격생으로 썼다고 합니다. 저 충원 합격 순위에 총합격생으로 썼기 때문에 충원 인원을 알고 싶으면 총합격 이 숫자에서 이 앞에 모집 인원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학교에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학교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걸 충원 인원으로 보시지 않고 충원율을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충원율을 중심으로 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국어 국문학과를 잠깐 보세요. 국어 국문학과를 보면은 모집 인원이 4명이고 그 다음 충원 합격 순위가 8명이잖아요. 그쵸? 예, 충원 합격 순위가 8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은 국어 국문은 4분의 8이잖아요. 8명 중에 4명 중에 4명인데 8명이었으니까 거의 2배가 됐으니까 200%의 충원율을 보입니다. 이게 또 잘못하니까 2200%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200%입니다. 200%. 200%의 충원율을 보여요. 근데 자, 여기서 왜 충원율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충원율 중심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이 200%이기 때문에 올해 2025 모집 인원이 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4명에서 3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원으로 자꾸 접근을 하시면 작년에 8명 됐으니까 올해도 8명 되겠지. 그럼 총 합격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올해 3명 모집하는데 올해도 8명이 합격하겠지. 그러면 총 합격 인원이 몇 명이 되는 거야? 그렇죠. 11명이 되는 거죠. 11명. 11명이 되는 겁니다. 11명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200%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3명의 200%니까 6명이거든요. 그러면 총 합격자가 몇 명이냐? 9명인 거죠. 그러니까 11명 합격하는 거랑 9명 합격하는 거는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충원율을 중심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게 인원이 많이 줄게 되면은 그 많이 주는 부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만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만 생각을 하고 그게 실제로 몇 명 모집에 몇 명이 충원이 됐나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100명 모집에 10명이 충원된 것과 10명 모집에 1명이 충원된 거는 충원율이 같죠. 그쵸? 100명 모집에 10명하고 10명 모집에 1명은 충원율이 같은 거예요. 충원율이 같은 거니까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입결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7월 한 달 동안 조사한다고 생각하시고 옆으로 넓게 비슷한 수준의 대학들을 또는 연도별로 그래서 옆으로 넓게 보는 거, 동일대학 내에서의 수준, 위아래로 넓게 해서 동일대학 내에서의 수준, 그리고 옆으로 넓게 비슷한 대학의 수준의 대학들, 그리고 연도별로 이런 것들을 보는 거, 요게 필요합니다. 경향성, 합불 자체가 아닌 흐름이나 높낮이, 특징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되게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대학 내에 상중하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대학 내에 상중하 구분을 하셔가지고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대학 내 상중하 구분을 통해서 모집단이 이렇게 나눠놔야 올해는 원서를 쓸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거다.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옆으로 넓게, 지금은 좁게 시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옆으로 넓게 시각을 갖고 위아래로 넓게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넓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어떤 한두 개 모집 단위에 집중하다 보면은 결국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넓게 보시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은 대학의 범위가 넓어져야 되고 7월 기준으로는 한 최소 8개 이상의 대학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8개 이상의 대학. 그 정도 선 안에서 이것들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기록을 잘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을 안 해두면 다음번에 똑같은 걸 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록을 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록을 해두는 거. 기록을 해둔다. 기록을. 그래서 준비했다 이거지. 모집 인원, 경쟁률, 충원 인원, 어디가를 보고 쓰시면 됩니다. 충원율 계산하시면 되고 50% 컷, 70% 컷. 기준, 최종 등록자. 근데 고대 학추에 보면은 최종 등록자까지는 있는데 70%가 또 있어요. 1.6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1.63과 1.57이라고 돼 있는데 1.6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고대 유튜브에 있는 거거든요. 고대 유튜브에 있는 건데 고대 유튜브에 보니까 거기는 총합격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총합격자 기준으로, 그리고 그냥 이제 어디가 갈까는 1.57에서 1.67 이렇게 돼 있는데 고대 유튜브에는 총합격자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걸 3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A3, 이건 A3 용지로 해야 됩니다. A3 용지로. A3 용지로 해야만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밴드 직원분의 그 제안을 적극 받아들여서, A4용으로 3장을 펼쳐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3장짜리, 입결편 3년 가로형 3장 3장짜리 파일 이렇게 3장짜리 파일이 있습니다. 3장짜리 파일이 있으니까 요거를 다운을 받으셔서 아까 이제 둘 중에 편하신 걸로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735화 3장짜리 그 다음에 1장짜리 취향에 맞게 어느 쪽으로든 다운 받으셔서 쓰시면 됩니다.